최근 공도에서 테스트 중인 스파이샷을 살펴보면 전면부는 정중앙의 커다란 세로형 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까지 공개된 전면 모습은 최종 모습이 아니며 양산 적용 디자인이 최근 포착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 센터 그릴 안에 일자형 램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랜저처럼 램프부터 정중앙까지 일자로 이어지는 심리스 호라이즌 형태가 아닌 범퍼 센터부 정중앙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형 팰리세이드도 기존 모델과 같이 캘리그래피 트림과 일반 트림 모델과의 외관 디자인에 차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반 모델에서는 그릴 형상이 네모 무늬가 반복되는 이미지이며 캘리그래피 트림은 여기에 크롬 도금이 적용되어 고급감을 살리는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릴 하단부도 형상이 다르며 전반적으로 크롬을 많이 사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로형 램프는 그릴 일체형으로 커다란 램프 안에 니은자 형상의 두툼한 픽셀 패턴 주간 주행 등 DRL이 양산형 모델에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산타페에 적용된 H 형태의 이미지가 아닌 투싼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양 사이드에 커다랗게 적용된 점이 차이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차량을 더욱 웅장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측면부 디자인입니다. 현행 모델은 3세대 N3 플랫폼을 적용하여 휠 베이스가 기존 2세대 대비 대략 50mm 정도 이상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전장 길이는 5020mm, 전폭은 1980mm 그리고 전고는 1755mm, 휠 베이스는 2950mm로 예상됩니다. 현행 모델보다 25mm 길어지고 전폭과 전고는 유사하며 휠 베이스는 50mm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전장 길이가 5m를 돌파하는 사이즈로 현행보다 더욱 넓은 거주성과 적재 공간 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9인승 모델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9인승 모델을 위해 전고를 200mm가량 키워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시트 배치는 1열부터 3열까지 3-3-3인승 구조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열은 가운데 좌석을 접어 2인승으로 활용하다 필요시 펼쳐 3인승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9인승 모델은 다양한 제도적 혜택이 있습니다. 6인 이상 탑승 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가 있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으로 구매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지며 18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등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다시 외관 모습으로 돌아오면 후면부는 D필러와 테일게이트는 산타페처럼 수직으로 떨어진 모습이 아닌 일반적인 SUV 형태로 적용되었습니다. 대형 테일게이트로 개방감이 확보됐으며 루프 스포일러와 히든 리어 와이퍼가 적용되었습니다. 테일램프 형상은 이것도 기존 팰리세이드나 레인지로버와 유사한 느낌의 세로형 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실내 모습은 전체적으로 기존 현대자동차 신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실내 레이아웃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는 오픈 형태였었는데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커버하는 모양으로 바뀌면서 시인성에 신경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기존 신형 산타페에 적용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합쳐진 커브드 디스플레이인 CCNC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신 현대기아 변속기 추세인 칼럼식 변속기가 적용되어 현행 모델보다 더욱 넓은 수납 공간과 실내 공간이 예상됩니다. 신형 그랜저와 산타페에 적용되었던 스티어링 휠 그리고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 약간은 둥근 형태의 대시보드와 여유로운 콘솔 수납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튼식으로 불편했었던 기어박스 쪽 조작계와 디테일들은 대부분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브 박스는 기존 산타페에 적용된 디자인과 유사하며 산타페와 동일하게 상단 수납 공간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 원형 도어 손잡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한 디자인인데 아기자기한 맛은 있는데 현대 플래그십급에 맞는 모습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센터 콘솔 부분을 보면 가장 먼저 C타입 USB 커넥터가 3개가 적용되고 컵홀더와 수납 공간으로 활용, 그 앞으로 신형 산타페에서 적용된 2개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 베이가 자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운드 시스템은 기존 크렐 사운드 패키지가 옵션으로 있었는데 신형 모델에는 산타페와 같이 보스 사운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내 디자인도 전반적으로 최신 현대자동차 차량들의 최신 실내 디자인에 적용된 여러 포인트들이 종합 반영하여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워트레인은 6기통 3.5 가솔린 엔진에 4기통 2.5 터보 가솔린 엔진 및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5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재 준중형급 현대차 아반떼부터
덩치가 큰 MPV 기아 카니발까지 1.6리터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경우 최고 출력 245마력, 엔진 180마력, 전기모터 54kW, 최대 토크 37.4kgm/m의 준수한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지만 준대형급 이상에는 지금보다 배기량이 큰 동력계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으로 새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에 2개의 모터가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엔진 크랭크축과 변속기에 각각 하나씩 배치하되 엔진과 직결해 동력 손실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경우 효율이 복합 리터당 14.0km로 친환경차가 아닌 저공해차 2종으로 분류됐습니다.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은 동일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팰리세이드는 리터당 14에서 15km로 예상되어 세제 혜택은 무난하게 넘기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출시 시기는 내연기관이 먼저 24년 11월 1일에 정식 양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출시는 한 달 뒤인 24년 12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2.5 하이브리드는 25년 1월에 양산되며 한 달 뒤인 25년 2월에 출시가 예상됩니다. 신형 팰리세이드의 가격은 현행 모델의 디젤 2.2의 경우 전륜 4,044만원에서 시작되며 사륜 모델은 4,281만원, 3.8 가솔린 전륜은 3,896만원, 사륜 모델은 4,133만원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상 가격은 2.5 터보 가솔린의 시작 가격은 3,900 후반으로 4천만원은 넘지 않게 가성비로 남겨두고 3.5 가솔린은 4,200만원부터 시작, 대망의 2.5 하이브리드는 4,700만원부터 시작되며 상위 트림 캘리그래피는 약 6천 초반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옵션을 더한 풀옵션은 7천만원까지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이루프 특장차 가격은 최고 8천만원 수준으로 최근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익스플로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는 6세대 모델로 국내 시장에는 2019년 11월 등장했습니다. 약 5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어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면 기존과 다르게 헤드라이트의 좌우 길이는 줄이고 트렌드에 맞게 깔끔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릴이 좀 더 커지고 블랙 컬러로 변경되면서 웅장한 전면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훨씬 남성적이고 상남자적인 포스가 느껴집니다. 보니 뒤에 익스플로러라고 네이밍이 블랙으로 들어가면서 스포티한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 현행 모델과 동일하며 벤츠 AMG 휠이 연상되는 디자인의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또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일체형에 가깝게 구성한 테일램프로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전장 길이가 5047mm, 전폭은 2004mm, 그리고 높이는 1768에서 1783mm, 휠 베이스는 3025mm입니다. 이 사이즈는 현행 팰리세이드 대비 전장은 52mm 길고 전폭도 29mm 넓고 전고는 유사하며 휠 베이스도 125mm 긴 모습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판매될 익스플로러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트림에 따라 다양한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인 라디에이터 그릴의 경우 4개 트림이 서로 다른 사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트림인 플래티넘에는 날개형 디자인의 세틴 블랙 크롬 그릴을, 고성능 버전인 ST 모델에는 ST 배지가 들어간 전용의 허니콤 패턴 블랙 그릴이 적용되며 ST 라인은 여기에서 ST 배지만 빠집니다. 일반형 모델에 해당하는 액티브 트림에는 액티브 전용 블랙 메쉬 그릴이 적용됩니다. 국내 시장은 이 중에 ST 라인과 북미 시장에는 없는 리미티드 2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T 라인은 벤츠 AMG 라인이나 BMW M 패키지처럼 외형만 ST 모델과 유사한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에서도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12.3인치 클러스터와 13.2인치 대형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구글을 기반으로 한 포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내장하여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센터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 버튼이 따로 생기고 기존의 물리 버튼이 많이 사라지며 훨씬 깔끔하고 세련된 센터 패시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송풍구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장착되었고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사운드바로 변경이 되어 기존 대비 28개의 스피커로 더욱 풍성한 사운드를 자랑합니다. 또한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보기 드물게 도어 트림도 대대적으로 수정한 것이 특징인데요. 덕분에 앰비언트가 실내 전체에 적용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페이스리프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열 공간이 넉넉하고 안전 평탄화되어 폴딩되기 때문에 차박이나 차크닉을 떠날 때 유리에서 패밀리카로 그 인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기본 515리터이며 2, 3열 폴딩 시 2486리터까지 확장됩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한 2.3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3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은 300마력과 42.96kg 포스미터의 토크를 제공하며 10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3.0리터 6기통 터보 엔진과 3.3리터 6기통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단종되어 출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익스플로러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르면 올해 4분기 국내에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가격은 기존 익스플로러의 가격은 기본 모델인 2.3 가솔린 터보 모델 기준 6,86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의 북미 가격이 이미 공개가 되어 국내 출시가 유력한 S라인 기준 시작가가 44,515달러로 한화 약 6,045만원입니다. 지난 5월 신형 머스탱이 현지 북미 가격과 거의 1,000만원 정도 차이로 출시되었는데요. 이 점으로 익스플로러 페이스리프트도 현행 모델보다 300만원 상승된 대략 7,100만원에서 리미티드 모델 8,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형 팰리세이드가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앞세워 풀옵션 하이루프 모델 가격이 대략 8,000만원 초반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주 흥미롭게도 올해 하반기는 국내 준대형 SUV의 진정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초 국내에 출시 예정인 아틀라스는 1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좀 더 보편적인 패밀리카 포지션으로 국내 시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쟁 모델은 현대 팰리세이드와 쉐보레 트래버스, 포드의 익스플로러, 혼다 파일럿 등이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외관 디자인은 북미 전용으로 제작된 모델이라 그런지 미국 정통 SUV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램프와 거대한 라디에이터 그릴을 전면에 배치하였고 주간 주행등을 양옆에 디귿자와 가운데에 수평형 램프를 적용하면서 한층 세련되고 매력적인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신형 팰리세이드와도 비슷한 구성인데 확실히 미국을 타깃으로 하는 신차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측면부는 폭스바겐에서 많이 보여주었던 캐릭터 라인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프런트 휀더에서부터 엣지를 살린 캐릭터 라인이 리어 휀더를 지나 테일 램프까지 이어져 차량이 더욱 볼륨감 있게 느껴집니다. 후면 역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수평형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으며 테일램프 아래쪽에는 수평형 크롬 라인과 리플렉터를 적용해 차체가 더욱 크고 웅장한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전장 길이가 5,097mm, 전폭은 1,988mm 그리고 높이는 1,788mm, 휠베이스는 2,979mm입니다. 이 사이즈는 현행 팰리세이드 대비 전장은 102mm 길고 전폭도 13mm 넓고 전고는 38mm 높으며 휠베이스도 79mm 긴 모습입니다. 덕분에 2열 레그룸은 952mm, 3열 레그룸은 855mm가 확보돼 넉넉한 2, 3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신형 팰리세이드도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장이 현행보다 긴 5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틀라스가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 디자인에서도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기본으로 하고 주변의 우드 트림으로 중후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콘솔 중앙부에 토글식 기어 노브를 적용하였고 공조 조절 버튼과 통풍 열선 버튼이 터치 디스플레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센터 터널에는 널찍한 수납 공간을 두었고 시트 구조는 6인승 또는 7인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실내 공간입니다. 2열 공간은 현행 팰리세이드 신형 트래버스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넓은 공간으로 예상됩니다. 전동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열을 접어서 넓은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2,735리터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성인 남성이 누워도 충분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또한 와이드한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0L 4기통 터보 엔진을 적용하였습니다. 최고 출력 269마력과 37.7kg 포스미터의 토크를 제공하며 자동 8단 변속기 및 풀타임 사륜 구동이 탑재됩니다. 팰리세이드 3.5와 비교하면 출력은 낮지만 토크는 높습니다. 그리고 최대 견인 능력은 2.3톤으로 이전 6기통 엔진과 같으며 전륜 구동을 기본으로 하여 옵션으로 사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옵션은 한국 시장에서 필수 사양인 일열 통풍 시트가 전 트림 기본으로 탑재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중앙 유지 기능도 기본 적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시 시기입니다. 최근 폭스바겐 아틀라스 2세대 페이스리프트가 국내 출시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출시 일정은 2025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6일 신형 투아렉의 국내 출시 현장의 폭스바겐 코리아 대표가 준대형 SUV인 아틀라스 출시 계획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었습니다. 출시 계획에 대해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하여 25년 출시는 어느 정도 확정된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환경부 배출 가스 및 소음 인증 작업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가격 예상입니다. 현재 북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틀라스 가격은 37,995달러에서 52,890달러로 한화 약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티구안 가격이 4,548만원에서 5,37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아틀라스 가격은 약 6천만원 중반에서 시작해서 모든 옵션이 적용된 풀옵션은 7천만원 초반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쉐보레 트래버스 풀체인지가 국내 출시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출시 일정은 2025년 상반기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한국 GM 공장에 최근 다수의 트래버스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국내 출시 전에 본격적인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내 준대형 SUV 시장은 팰리세이드가 장악하고 있고 신형 팰리세이드 출시 일자가 2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트래버스와의 정면 대결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점으로 한국 GM에서도 신형 트래버스 출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관 디자인입니다. 쉐보레 트래버스 풀체인지 모델은 쉐보레 특유의 분리형 그릴의 날카로워진 헤드램프로 인해 정말 강인하고 터프한 인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인한 모습을 계승하면서도 날렵한 주간 주행 등을 비롯한 최신 패밀리룩을 반영해 한층 세련되고 매력적인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날카롭고 박시한 스타일인데요. 샤크 지느러미와 같은 형상이 3열 윈도에 곡선의 형태로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후면 역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두 줄로 이어진 테일 램프는 위에는 일자형 아래는 팬더를 향해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 대비 훨씬 세련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형 트래버스는 트림에 따라 다른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4가지 트림으로 그중 국내 시장 출시가 유력한 트림이 G7일 트림입니다. 지난 7월에 출시한 콜로라도도 G7일 단일 트림으로 출시하게 된 점으로 트래버스도 이 G7일 트림 출시가 유력합니다. G7일 버전은 알루미늄이 적용된 스키드 플레이트와 빨간색 견인 후크가 적용되었으며 오프로드용 18인치 타이어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내 출시가 유력한 트림은 가장 높은 트림이며 강인한 외관을 자랑하는 RS 트림입니다. 유광 블랙의 클래딩 및 그릴 그리고 22인치 휠 덕분에 가장 스포티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차체 사이즈는 전장 길이가 5235mm, 전폭은 2022mm 그리고 높이는 1768mm, 휠 베이스는 3070mm입니다. 이 사이즈는 현행 팰리세이드 대비 전장은 240mm 길고 전폭도 47mm 넓고 전고는 18mm 높으며 휠 베이스도 170mm 긴 모습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도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장이 현행보다 긴 5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래버스가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 디자인에서도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11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7.7인치 대형 센터페시아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다만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처럼 완전히 하나로 이어진 것은 아닌 중간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신 신차들에서는 하나로 이어진 형태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핸들 뒤에 컬럼식 기어 노브를 적용하였고 공조 조절 버튼은 터치 디스플레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 외 일부 물리 버튼도 남아있는데요. 볼륨 노브,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하단부에 또 다른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스위치,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하는 스위치, AWD 전자식 살인 시스템, 이그니션 스탑앤고, 클러스터 밝기 조절 장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견인 모드, 일반 스포츠, 오프로드, Z71 트림에서는 지형 모드도 있고 꽤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비상 깜빡이가 음미러 위쪽에 위치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 오디오가 적용되었습니다. 2열 공간은 캡틴 시트가 적용되어 팔걸이가 적용되었습니다. 2열 공간은 충분해 보이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아주 광활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3열 공간은 성인이 타기에는 레그룸은 다소 좁았지만 그에 반해 충분한 헤드룸을 보장합니다. 파워시트 기능도 제공하며 3열에도 컵홀더와 충전 포트가 적용됩니다. 3열 천장에도 송풍구가 있는데 3열 공간에서도 시원하게 잘 적용된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열을 접어서 넓은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2761리터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3cm 정도 크기의 성인 남성이 누워도 충분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또한 와이드한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신 쉐보레 디자인을 반영한 대시보드와 센터 페시아로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5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고 출력 332마력과 45kg 포스미터의 토크를 제공하며 8단 변속기 및 사륜 구동이 탑재됩니다. 그리고 최대 2268kg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과 핸들링 부분은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프런트 서스펜션이 있고 뒤쪽에는 독립형 5링크 이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었습니다. RS 트림 레벨을 선택하면 서스펜션이 더욱 스포티하게 튜닝됩니다. 그리고 Z7일 고유의 오프로드 중심 트윈 클러치 설정을 포함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사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전용 모델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탑재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전용 쉐보레 트래버스 하이브리드는 4기통 2.0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중국에서만 생산될 모델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중국에서만 판매된다고 하니 이 모델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어 보입니다. 쉐보레 모델들은 미국과의 FTA를 활용해서 세제 혜택을 누린 상태로 들어와야 현재 가격에 맞출 수 있고 무엇보다 북미에서 생산한 차량은 국내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미 FTA 관련 내용을 적용해야 별도의 국내 인증을 위한 별도 사양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에 하이브리드는 국내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되는 옵션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후방 주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차석 유지 보조, HD 서라운드 비전 등 안전사항이 제공되며 북미형 모델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인 슈퍼크루즈도 탑재되지만 국내에 출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격 예상입니다. 신형 트래버스의 가격은 북미 가격이 이미 공개가 되어 국내 출시가 유력한 Z7일 트림 기준 시작가가 46,400달러로 한화 약 6,430만원입니다. 지난 콜로라도가 고급화 전략으로 웬만한 옵션을 모두 탑재해서 7,279만원에 출시하였습니다. 콜로라도 기존 모델 시작 가격이 4,050만원에 비해 3,229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쉐보레는 앞으로 수급이 원활한 상위 트림 위주로 국내 출시를 해 수입차 고급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트래버스 풀치인지 역시 상위 트림 위주로만 출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고급화 전략과 동일하게 Z7일 RS 트림으로만 출시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상 가격은 대략 7천만원 후반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국내 출시 예정의 준대형 SUV 출시 일정 및 가격 예상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정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